보이는 라디오 파이팅 시니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6월도 다 지나가고 있네요. 7월부터는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겠고요. 오늘은 아주 소낙비에 좀 날씨가 좀 우중충하고 예. 번개도 치고 굉장합니다. 죄진 것도 없는데 좀 무서운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늘도 유익한 내용으로 방송 진행해 이건희 전신자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1년 6월 15일자 조선일보의 김수정 씨 기자의 글을 함께 합니다. 중장년 근감소증, 치매, 뇌졸중, 당뇨 등 이런 병을 예방하려면 동식물성 단백질을 매끼 섭취해야 한다고 합니다. 노년기에 접어들면 엉덩이와 허벅지 근육이 눈에 띄게 빠지게 된다네요. 많은 사람이 이를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고 방치하게 됩니다. 네, 하지만 근육이 줄면은 보행 능력과 신경 조직이 감소하고요. 뇌 수축에 영향을 끼쳐서 치매 위험까지 높아질 수 있다고 합니다. 미국 보스턴 대학교 메디컬 센터 연구팀에 따르면 걷는 속도가 느린 사람은 빠른 사람에 비해 치매 발생 위험이 1.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최근 중장년에 주요 질환으로 꼽히는 근감소증은요. 치매는 물론 뇌졸중, 당뇨, 고지혈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중년 이후 건강의 열쇠는 근육이라고 하네요. 네. 근육은 30세 전후 대비 65세에는 25% 내지 35%, 80세에는 40% 이상 감소해진다고 합니다. 네, 점점 주네요. 근육이 줄어도 그 자리에 지방이 채워지면은요, 체중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근감소로 확인하려면 종아리 둘레를 재보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네, 신체 근육량은 종아리 둘레에 비례하는데 종아리 둘레가 30cm 미만이라면 근감소증일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종아리가 굵어야 된다는 얘기죠? 예. 네. 뼈가 약해진 중장년일수록 근육이 부족하면요, 골다공증은 물론 고관절, 골절 등으로 삶의 질이 저하되므로 근육 감소는 사망률을 높이기도 한다네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교 연구팀은 65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6년 동안 체내 근육의 양과 사망률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네, 그 결과 근육 감소가 남성은 그렇지 않은 남성에 비해 사망률이 약 1.5배 높았으며 근육량이 적으면 다른 병을 이겨내기도 힘들게 된다고 합니다. 평소 건강했던 노인이 골절 또는 수술 후 급격히 건강이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네, 근육 감소로 인해서 중증 사태로 발전하게 되는 것이죠. 노인이 걷지 못하는 상태에서 4주간 누워 있으면 약 40%는 걸을 수 없다는 해외 결과도 있습니다. 비만, 노인성 난청 예방에 단백질이 효과적인 것은 근육 감소를 막고 건강한 노년을 보내려면 근력 운동과 함께 근육의 구성 요소인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노년층의 경우 단백질 부족 상태에서 운동만 하면은 오히려 근육이 더 빠지게 된다네요. 반드시 단백질을 충분하게 보충하여야 한다는 거죠. 단백질을 많이 섭취하도록 비만 위험도 낮아진다고 합니다. 노년기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충분한 단백질 섭취도 근육 감소를 막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랍니다. 네, 몸무게를 기준으로 1kg당 1.0부터 1.2g 정도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적절하고요. 그리고 단백질은 저장이 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우린 보통 많이 먹잖아요. 그거 다 소용없다는 얘기겠죠. 단백질은 저장이 되지 않는 영양소이므로 매끼
필요량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소고기, 닭고기, 콩, 두부와 같은 고단백 식품군 위주의 식사가 도움이 되며 체중 60kg 내외의 성인 기준으로 하루 단백질 필요량을 섭취하려면 매 끼 지방이 적은 살코기를 먹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생선은 약 100g이나 두부 한 모 또는 달걀 2개 내지 3개 정도를 먹어야 하는데 그 끼니마다 식사로 이만큼 단백질을 섭취하기는 쉽지가 않지요. 그렇죠. 네, 더구나 소화력이나 씹는 기능이 부실한 노년층의 경우 더 부담스러운 양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보조요법으로 단백질 보충용 건강기능식품이 도움이 됩니다. 단백질은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로 나누어 있긴 하지만 종류에 따라 필수 아미노산 종류가 다르며 체내 소화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한 종류의 단백질만 먹는 것보다 동물성, 식물성 단백질을 균형 있게 섭취하게 되면은요, 체내에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하게 공급되게 된다고 합니다. 예, 제가 그 유튜브에서 봤는데요. 그 김소영 한의학 박사가 네. 아침에 마시는 단백질 주스를 소개한 게 있어요. 네. 거기에 보면은 이제 지금 동물성, 식물성 단백질을 함께 섭취하면 좋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동물성 단백질로는 연두부, 그 다음에 동물성 단백질로는 플레인 요거트, 네, 요거트. 그 다음에 블루베리, 블루베리. 그 다음에 아보카도 해서 아침에 한 잔을 마시면 단백질 주스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해봤는데 네, 좋아요. 너무 쉽고 좋아요. 근데 그게 제법 다 비싼 거라서 그럼 몇 개 먹겠어요, 어디? 괜찮았어요? 근데 예, 그 단백질 섭취를 위해서는 근데 그게 좋은 것 같아요. 몇 끼 이렇게 적당량을 먹는다는 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쉽지는 않아요. 저도 좀 뭘 좀 먹다가는 끝내 끝까지 못하고 중간에 아무튼 계속 해보세요. 저는 두부를 좋아해서 아주 좋았습니다. 노년기에 단백질이 중요하다는 잘 섭취를 해야 된다는 거 하고 단백질은 저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매 끼마다 드셔야 한다는 얘기를 하면서 방송을 마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방송 진행의 전신자 이건희였습니다. 다음 주에 행복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